내 인생 브이로그. 내 인생 맛집을 찾아서, 내 인생 토스트집을 찾아가고, 내 인생 여행을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기억되는 날들이 이어지길. 나의 다큐멘터리. 어느 행복한 날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될 최상위 계층이 지키는 4가지 아비투스를 말해볼까 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류층의 아비투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류층은 취향, 생활 양식으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습니다. 그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유롭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고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과시하죠. 이처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며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품격을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러한 아비투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가지기도 하고 불리한 아비투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릇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라고 느끼는 것도 아비투스의 영향이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비투스로 상대와 나를 구분짓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상류층에 올라가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적절한 아비투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류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구분짓습니다. 모든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취향을 보고 상대의 지위를 판단하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고, 행동 거지를 보고 지위를 판단합니다.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아비투스를 가질수록 더 많은 명성과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는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나에게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아비투스는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여유로움. 상류층은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짓기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동요하지 않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하죠. 상류층의 사람은 모든 문제는 결국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게 되죠. 아비투스는 언어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대신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타듯이 언어를 말할 때도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평소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벌면서 더 자신감 있고 통제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누군가 질문하면 시간을 넉넉히 갖고 답해도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침묵을 이용할 줄 압니다.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순간 아우라는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대담성. 어려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성장한 사람일수록 쉽게 자신감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힘든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직접 본 아이는 자신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들은 처음부터 최고의 대학과 소득, 영향력 있는 지위를 추구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꿈꾸고 취업이 아니라 CEO를 목표로 하죠. 회사 면접을 볼 때 그들은 당당하게 임원을 목표로 하며 자신에게 역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사결정권자는 이들에게 성공 아비투스를 느끼고 호감을 가지죠. 결정권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야심에 찬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과제의 적임자인지 걱정하는 소심함이죠. 세 번째, 문화자본. 교양 있는 태도, 고급 문화를 즐기는 취향. 상대에게 보이는 매너. 이것이 상류층을 구분짓게 하는 문화자본입니다. 문화자본은 사회적 경계를 가장 뚜렷하게 만드는 자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운이 좋아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문화자본을 얻기란 불가능하죠.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것은 소탈해 보이는 기술입니다. 최정상 리그에 있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를 지킵니다. 첫 번째, 조용한 부. 두 번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세 번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납니다. 상류층의 검소함은 중산층을 기분 좋게 하고 신흥 부자와는 거리를 두게 하죠. 그들은 웬만하면 자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화려함, 사치스러움을 거부하고 대신 세련미를 추구하죠. 신흥 부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이고 싶어 합니다. 명품 가방, 스포츠카, 황금시계로 부를 과시하죠. 반면 상류층은 세련되고 심플한 에센스 시계 혹은 우아한 노모스 탐겐트 시계와 같이 고급 취향을 드러냅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시계죠.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사치로 같은 수준의 사람만 연결됩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다 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고 아는 사람만 알아보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사회자본, 아비투스는 전염됩니다.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면 올바른 사람에 둘러싸이면 됩니다. 욕을 수시로 하는 집단에 있다 보면 나도 함께 욕을 하게 되죠.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보면 나도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느긋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느긋해집니다. 주변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죠. 다만 갑자기 아비투스를 바꾸려 하면 기존 집단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답지 않아.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크랩 멘탈리티는 예를 들어서 어부들은 잡은 개를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 넣습니다. 잡힌 개들은 바구니에 쉽게 기어 올라 탈출할 수 있죠. 하지만 높이 기어 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려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할 건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 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건지. 남들이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순간이 오면 바구니 속개를 떠올리고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자본, 외모 옷차림과 같은 신체 자본이 있는데요. 매너를 지키고 여유롭게 행동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죠. 이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